안녕하세요. 미동이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리터러시의 합성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메시지에 접근, 분석, 평가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정보들 중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를 만드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보의 확산력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증가하고 있는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45년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실시한 드레스덴 공습 이후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연합국의 잔인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당시 드레스덴 경찰에 의해 집계된 공습의 사망자 수 25,000명에 0을 하나 더 붙여 한 차례의 공습으로 무려 20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짓 정보를 살포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전시 뉴스에만 실렸다면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괴벨스는 이 정보를 고의적으로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중립국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사실을 그대로 믿은 연합국의 시민들이 연합군에게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나게 커져서 공습을 총지휘한 영국 공군 사령관 아서 해리스는 청문회까지 불려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 면역에 대한 거짓 정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1월 초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국내 코로나 환자 17명과 코로나 사태 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을 분석한 결과라고 퍼진 정보입니다. 코로나 감염자 17명 중 13명과 일반인 10명 중 6명의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특정 중화항체와 동일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거짓 정보로 인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고 방역과 백신도 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펴졌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한 결과 자신과 단체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올리고 경쟁 관계의 평판을 낮추기 위해 생산하거나 자신의 재미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사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조작하고 비난하는 내용만을 쓰는 등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조작하여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거짓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성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존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일정 부분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로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목적, 연락처 등을 확인하면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목과 본문을 비교하며 읽어봅니다. 제목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일 수 있는 만큼 전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해서 믿을 만한지 판별해야 합니다. 넷째, 정보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가 뉴스의 내용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5째, 날짜로 확인합니다. 오래전 자료를 재탕, 가공한 자료는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관련자나 팩트체크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와 중요성, 거짓 정보의 사례, 생산하는 이유와 특징, 거짓 정보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정보들 중 사실을 스스로 구별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려면 팩트체크를 통해 정보의 의도와 신뢰성을 파악하고 영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거짓 정보의 예방법으로는 자료의 출처 확인, 제목과 본문 내용 비교, 작성자의 정보와 근거 확인, 선입견 버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알게 되어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발달한 기술로 인해 정보의 확산력과 거짓 정보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 어떠한 정보를 접할 때 모든 정보와 특히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서 올바른 정보만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희 미동이의 바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